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코데일리의 조재영 기자입니다. 오늘은 문명순 고양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코데일리 가족 여러분. 예, 저는 고양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명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우리 그 후보님 본인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30여 년을 금융 현장에서 금융에 대해서 여러 역할을 해온 서민금융 경제 전문가고요. 또 우리 고양시, 특히 고양갑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부흥해지고 또 교통도 편리해지고 교육도 편리해지고 또 복지도 잘 되는 그러한 경제 부흥과 교복 프로젝트가 제 이름이 문명인 것처럼 4대 문명처럼 피어나기를 갈망하는 지역 정치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후보님의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텐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. 예, 흔히 교육, 교통, 복지 이 세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핵심입니다. 그리고 경제의 혈맥은 금융이고요. 저는 우리 지역에 무엇보다도 금융 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거, 그게 바로 첫 번째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 4대 문명, 4대 공약을 말씀드린다면 경제, 일자리 창출, 기업 유치,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. 우리는 끊어진 철로를 껴안고 있어요. 고양갑의 북동부 지역에. 남들은 지하철을 여러 개 유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있던 철로도 지금 구부러져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부분들, 또 마을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편의시설이 낙후된 부분들을 좀 정상화하도록 하겠고요. 또 교육 부분도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까지. 또 복지 부분은 제가 핵심적으로는 의료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합니다.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. 이러한 경제,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, 그리고 교통, 교육, 복지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19인데요. 코로나19에 의해서 서민의 중상층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.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관련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? 제가 예전에 문재인 18대 대선 후보 때 또 지난 촛불전국 때 연이어서 제가 금융경제투기위원장 또 금융소비자보호투기위원장을 하면서도 많이 건의드렸던 부분인데요. 이번에 그중에 상당 부분이 엊그제 발표하신 50조 원 특단의 금융 지원 조치에도 담겨 있습니다. 이럴 때 다들 소비도 위축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참 위축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바로 나서야 될 것이 금융을 통한 지원이거든요. 그래서 어려운 분들,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중소기업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좀 유예해드리고 또 대출 이자도 좀 많이 좀 깎아드리고요. 그동안은 사실 대기업보다 또는 부유층보다도 서민층과 소기업 이런 분들이 정말 여러 배의 대출 이자를 부담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좀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금융을 통해서 그러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가 도와줄 것인가. 비가 올 때 IMF 때처럼 우산을 뺏을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우산을 하나 더 주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.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코로나라는 비가 오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튼튼한 우산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. 그런데 우선 또 우리 아침마다 이런 휴일에도 보면은 다 줄 서 계시잖아요. 마스크. 우리 고양시가 여타 15다 특히 대구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.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고양시인데요. 이럴 때 좀 우리 고양시에 마스크 공장 이런 걸 좀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가불병정 4명의 후보가 합동으로
공동으로 마련하겠고 또 이 부분은 중앙당의 민주당 중앙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네. 중앙당이라고도 건의를 하겠습니다. 특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호흡기 질환 해마다 다 네. 감기도 앓고 하지 않습니까? 감기에도 뭐 특이하게 없다 그러는데요. 마스크는 이제 아마 생활 필수품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마스크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누구나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소지할 수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좀 든든하잖아요. 마음이 네, 안심이 네. 되고 또 하나의 예방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마스크 공장 신설을 시장과 협의해서 저희 후보 4명과 공동으로 그렇게 내걸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번 선거 운동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사실 어렵고요, 현재. 우리 고양시 각 주민들에게 꼭,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아침마다 또 출근길, 퇴근길 또 주말에도 내거리 이런 데 가서 판례를 들고 인사를 드리는데요. 자, 힘내십시오. 그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이깁니다. 이렇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. 아마 오히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보다 서구의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더 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도 우리만큼 의료체계가 잘 돼 있지 않고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미국조차도 제대로 완전 의료보험 공영화가 안 돼 있지 네. 않습니까? 정말 우리의 그런 부분들 특히 문재인 케어 촛불전국 이후에 더 그 부분은 더 공공성이 강화됐고요. 자부심을 가지고 극복하자.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서로가 좀 똘똘 뭉치게 된 것 같아요. 이번에 대구에서도 신천지 그 부분 때문에 병상이 확보가 안 됐을 때 광주에 계신 분들이 우리들한테 오세요 이러고 플랜카드도 내걸고 모시러 가고 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좀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아닌가. 그래서 좀 코로나를 정말 국난인데요. 잘 극복하고 또 우리의 국민들이 서로 남을 배려하고 역지사지하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바로 우리 고양시가 정말 예방도 철저히 하고 신천지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에서 가장 많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106만 시민들이 똘똘 뭉친 결과라고 그렇게 봐집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이제 선거가 이제 25일 남았는데요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에코데일리 가족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